혹시 새벽에 갑자기 발가락이 화끈거리며 잠이 깰 때가 있으신가요? 이불이 살짝만 스쳐도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극심한 아픔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단순한 발가락 통증이라고 생각했던 그 증상이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과 콩팥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통풍이 단순히 발가락만 아픈 병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신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여러분은 통풍의 진짜 정체와 함께 평생 통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완전한 해결책을 얻게 될 겁니다. 중간에 절대 끄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공개할 7일 완전 회복 플랜은 지금까지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책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이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통풍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학책에서는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요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요산이 너무 많아지면 바늘처럼 날카로운 결정이 되어서 관절 주변에 쌓입니다. 그리고 이 바늘들이 관절을 찌르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요산이 왜 많아지느냐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또는 술을 많이 마셔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요산의 80%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상관없이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음식에서 오는 건 겨우 20%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기를 끊고 술을 끊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통풍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조용한 시한폭탄 단계입니다. 피 검사를 해보면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오지만 아직 아프지 않아요.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몸속에서는 요산 결정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2단계가 바로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지옥의 고통 단계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발가락이 타는 것처럼 아프죠. 이불만 스쳐도 전기 오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픔이 사라져요. 3단계는 속임수 단계입니다. 아플 때와 괜찮을 때가 반복되면서 나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위험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 많은 요산 결정이 쌓이고 있거든요. 마지막 4단계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입니다. 관절 주변에 혹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생기고 뼈까지 녹아 들어가면서 관절이 변형됩니다. 이때가 되면 아무리 치료해도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통풍은 발가락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 그리고 콩팥까지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요산이 혈관 벽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두세 배 높아져요. 콩팥에 쌓이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투석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풍 환자의 70%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50%가 당뇨병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통풍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 신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통풍을 관리해온 방법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아플 때만 병원 가서 염증약 받아먹기, 고기랑 술 끊기, 물 많이 마시기. 맞나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로는 절대 통풍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있거든요. 진짜 통풍 해방의 비밀은 바로 목표 관리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혈액 속 요산 수치를 6 이하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아플 때만 낮추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안전한 수준으로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약물 치료입니다. 통풍약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아플 때 먹는 염증약과 요산을 낮춰주는 예방약. 대부분 사람들이 아플 때만 염증약을 먹고 끝내는데 이건 불 끄기식 대처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예방약을 꾸준히 먹어서 요산 수치를 계속 낮게 유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활 습관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작정 고기를 끊고 술을 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숨겨진 설탕을 피하는 거예요.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와 과일 주스에 들어있는 과당이 요산 생성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맥주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또한 급격한 체중 감량도 피해야 합니다. 단식이나 극단적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요산 수치가 급상승해서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도 요산 수치를 높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뇨제, 아스피린 같은 흔한 약들이 그래요. 이런 건 의사와 상의해서 대체 약물로 바꿔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이 증가하고 이게 통풍을 악화시켜요. 하루 7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통풍 발작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변에 통풍이나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7일 통풍 해방 플랜을 공개할게요. 1일차 기준점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과 허리 둘레를 재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500ml 물병 4개를 준비해서 하루 종일 보이는 곳에 두세요. 이게 하루 목표 수분량입니다. 저녁에는 술과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차로만 수분을 보충하세요. 첫날이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2일차 움직임 시작하기.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1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식사할 때는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평소의 절반만 드세요. 대신 두부나 살코기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3일차 야식 끊기 도전. 이날부터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이게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정말 중요해요.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주먹 하나 크기 정도만 드세요.
4일차 완전 금주 도전. 이날은 알코올을 한 방울도 마시지 마세요. 만약 술자리가 있다면 무알코올 맥주나 음료수로 대신하세요. 물 2리터 마시기에도 도전해 보세요. 소변 색깔이 거의 투명해질 때까지요. 5일차 근력 운동 시작.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를 각각 10개씩 3세트 해보세요. 체력에 맞춰서 조절하셔도 돼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율이 올라가서 요산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 정도만 드세요. 6일차 소금 줄이기. 국물 음식을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김치나 젓갈류도 평소보다 적게 드시고요. 집안과 사무실에 있는 달콤한 음료수들을 모두 정리하세요. 7일차 점검과 계획.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체중, 허리 둘레, 수면 시간, 음주량을 체크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 목표 2가지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평일에는 절대 금주라면은 주 1회만, 국물은 남기기 이런 식으로요. 이 7일 플랜의 핵심은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가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7일 플랜과 함께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마이너스 발작이 한 달에 2번 이상 반복될 때, 마이너스 통증이 3일 이상 계속될 때, 마이너스 관절 주변에 혹 같은 게 만져질 때, 마이너스 발가락 외에 다른 관절도 아플 때, 병원에 가시면 이것들을 꼭 물어보세요. 제 목표 요산 수치는 얼마인가요? 제게 맞는 요산 억제제는 뭔가요? 복용 중인 다른 약들이 요산에 영향을 주나요?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더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오해들도 풀어드릴게요. 통풍은 한 번 나으면 끝이다. 절대 아닙니다. 통증이 없어도 요산 수치가 높으면 계속 진행돼요. 음식만 조절하면 된다? 대부분 어렵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를 함께 해야 해요. 고기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에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니 부담스럽다. 목표 수치를 유지하는 게 재발과 합병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사와 함께 최소 용량을 찾아가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풍을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50대 남성분이 처음에는 발가락만 가끔 아프다고 하셨어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닌가 하면서 참고 지내셨죠. 그런데 5년 후에는 무릎과 발목까지 아프기 시작했고 관절에 딱딱한 혹들이 생겼어요. 더 심각한 건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그때부터라도 제대로 관리를 시작했어요. 요산 억제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서요. 2년 후에는 통풍 발작이 완전히 사라졌고 혈압과 혈당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작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절대 늦기 전에 관리하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통풍은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도움을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통풍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누구든지 통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새벽에 갑작스러운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없고 걷는 것도 계단 오르는 것도 자유로운 모습을요. 그 모습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통풍,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